안녕하세요, 차플레이 이영빈입니다. 저는 오늘 지커 7X를 시승하기 위해서 중국 항저우에 나와 있습니다. 지커 브랜드는 내년 상반기에 국내 출시가 예정되어 있어요. 그리고 지커에서 가장 먼저 출시하게 될 차가 바로 지커 7X죠. 지커 7X 시승기 끝까지 함께 하시죠. 일단 길이 같은 경우는 4825mm, 너비는 1930mm, 높이는 1666mm, 휠베이스는 2925mm.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크기를 봤을 때 지커 7X는 기아 소렌토랑 비슷한 크기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그래서 전체적인 디자인은 지금 굉장히 곡선형의 디자인을 갖추고 있어요. 전면 이 보닛 부분도 이렇게 동그랗게 부풀려진 이런 느낌, 이 클램쉘 후드처럼 큰 면을 파팅 라인 없이 하나의 철판으로 처리해 놓고 있어서 약간 기아 EV6 같은 느낌이 드는 그런 보닛 형상을 갖추고 있습니다. 둥글둥글하고 너무 라인이 지루해 보이진 않게 파워돔 같은 이런 선을 만들어 놓은 거, 이런 것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아우디, 폭스바겐, 벤틀리 출신의 스테판 실라프가 지커 브랜드 디자인 총괄을 맡고 있는데, 예전에 우리가 아우디에서 봤던 것처럼 깔끔한 면과 선을 강조하는 그런 디자인이 적용되어 있는 걸 볼 수 있네요. 자, 그리고 원래 지커 7X는 스타게이트 라이트 바라는 게 장착이 돼 있어야 됩니다. 스타게이트? 프로토스? 혹시 하늘의 왕자를 생산하는 그 스타게이트 아니고요. 이 스타게이트 라이트 바라는 다양한 그래픽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라이트 바가 장착이 돼 있었는데, 이 모델 같은 경우는 그 옵션이 지금 빠진 모델입니다. 그냥 검정색 패널로 처리가 돼 있고요. 우리나라도 이 움직이는 라이트 바 이런 것들이 허용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스타게이트 라이트 바가 인증이 통과되지 않는다면 가장 저렴한 모델에서 이 라이트 바가 없는 형태로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스타게이트 라이트 바가 없더라도 이 DRL은 이쪽 아래쪽에 이런 식으로 일자 램프 형태로 이 DRL이 들어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헤드램프는 이 아래쪽에 별도로 얄쌍하게 안쪽에 들어가 있는 형태고요. 헤드램프의 두께가 굉장히 얇아서 거의 DRL 수준으로 얇은 그런 아주 첨단의 느낌을 주는 헤드램프가 장착된 것도 볼 수 있어요. 배터리나 모터 냉각이 필요할 때는 열었다가, 공기 저항을 줄여야 될 때는 닫았다가 하는 액티브 에어 플랩이 이 안쪽에도 별도로 장착된 걸 또 볼 수 있네요. 보닛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쪽에 뭐가 있는지. 이 차는 지금 한국에 가장 저렴하게 출시될 가능성이 있는 기본형 모델입니다. 후륜구동 모델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안쪽에 이런 식으로 프렁크가 위치해 있는 것도 볼 수 있어요. 서류 가방 한 2개 정도를 넣을 수 있을 것 같은 그 정도의 프렁크 공간을 갖추고 있는데, 아주 넉넉하진 않지만 간단한 물건들을 수납할 수는 있겠다 싶은 정도의 이 프렁크 공간이고요. 지커는 어쨌든 지리그룹 내에서 프리미엄을 담당하고 있는 브랜드다 보니까 이 안쪽 모터나 이런 것들이 보이지 않도록 깔끔하게 플라스틱으로 마감을 해놓은 것도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보충해줘야 되는 워셔액 같은 것들은 이 잘 보이도록 이렇게 파란색 뚜껑으로 만들어 놓고 있는 것도 볼 수 있네요. 측면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20인치 휠이 기본적으로 장착되어 있습니다. 지금 중국에서 가장 저렴한 후륜구동 깡통 모델임에도 불구하고 20인치 휠이 들어가면서 디자인 쪽으로 아주 스포티하고 당당한 느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안쪽에 지금 서스펜션 구조를 보면, 지금 이 차는 에어 서스펜션이 장착되지 않은 일반 모델입니다. 위쪽에 암이 하나 더 있는 이 WC7 서스펜션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야, 요 급에서 WC7이라니 조금 더 세밀하고 편안한 핸들링이 가능하도록 만들어 놓고 있는 걸 볼 수 있네요. 무게도 더 잘 지탱해 줄 수 있고요. 지커 7X 측면 디자인에서 놀라운 점은 윈도우 라인입니다. 지금 윈도우 라인 아래쪽에 몰딩이 없어요. 일반적인 자동차들은 윈도우 라인을 따라서 몰딩이 있잖아요. 그런데 7X는 아래쪽 몰딩이 없습니다. 그리고 도어가 이렇게 매끈하게 말려져 올라가 있고, 거기서부터 바로 윈도우가 시작하는 이런 식의 디자인을 갖추고 있어요. 도어 캐치가 숨겨져 있는 거, 그리고 프레임리스 도어, 플러시 글레이징이라고 하는 이 몰딩이 없는 거, 이 세 가지가 더해져서 이 지커의 측면이 아주 매끈하게 보이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자, 지커 7X는 원래 자동문 버튼이 그리고 이쪽에 있었습니다. 이 B필러 쪽에 있었는데, 이번에 신형 모델이 되면서는 이런 식으로 눌러서 자동문이 열리는 형태로 바뀌었습니다. 자동문이 지금 앞쪽 문 같은 경우는 66도가 개방되고요. 뒤쪽 문 같은 경우는 90도가 개방되는 형태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문을 개방하면 이렇게 90도로 문이 개방되는 형태를 가지고 있어요. 이쪽에 카시트를 실은 상황에서도 아이를 태우고 내릴 때도 훨씬 더 편안하게 만들어 놓은 그런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열에 가족을 태울 때 혹은 친구를 태울 때도 굉장히 편안하게 탈 수 있다. 자, 이제 후면 디자인으로 넘어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후면 디자인은 이 전면과 마찬가지로 일자 램프가 이 좌우로 가로지르는 이런 형태를 보여주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매끈한 디자인이지만 이 뒤쪽 팬더를 또 이렇게 부풀려 놨어요. 그러면서도 위쪽에 스포일러 같은 걸 달아놔서 우아한 볼륨감과 스포티한 디자인 감각이 잘 어우러지도록 디자인을 해놓고 있습니다. 디자인이 아주 수준이 높다는 게 느껴지네요. 자, 트렁크 공간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트렁크 공간은 기본적으로 이 정도입니다. Vday 기준으로 539리터의 트렁크 공간을 갖추고 있고요. 지금 저희가 중형 캐리어 그리고 제 가방까지 이렇게 실어놨는데,
이렇게 싣고도 지금 중형 캐리어를 쌓아 올렸을 때는 4개 이상 실을 수 있을 법한 넉넉한 공간을 보여주고, 골프백 기준으로는 하나 정도, 그리고 보스턴백 2개를 추가로 실을 수 있을 법한 트렁크 공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트렁크 공간도 꽤 넉넉하네요. 자, 그리고 이 안쪽에는 이런 식으로 히든 스페이스가 또 별도로 위치하고 있죠. 가까운 쪽에도 하나, 저 안쪽에도 하나, 이런 식으로 히든 스페이스를 두 곳에 만들어 두고 있어서 여러분들이 비상용으로 뭔가를 숨기고 싶을 때, 뭔가 들키지 말아야 될 거를 숨길 때 잘 숨길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또 아래쪽에 만들어 놓고 있네요. 자, 이런 식으로 원터치로 이 왼쪽 시트를 내리게 할 수도 있고요, 오른쪽 시트도 원터치로 접히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4대6 폴딩이 지원이 되고요. 중형 SUV인데 원터치로 전동 폴딩이 되는 차 정말 흔하지 않은데, 지커는 중국 차다 보니까 이렇게 편의 옵션을 기본 모델에서부터 잘 장착해 두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저희가 지금 살펴보던 시승차가 또 시승을 나가야 된다고 해서 여기 매장이 상당히 바쁘기 때문에 저희가 세븐엑스의 실내를 살펴보기 위해서 여기 지커 매장 안으로 들어왔는데요. 지금 지커 세븐엑스도 그렇고 정말 수많은 회사들이 청록색 램프를 켜놓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차가 지금 자율주행 중이라는 걸 알려주는 신호예요. 자동차의 브레이크등 혹은 방향지시등 혹은 도로의 신호등, 다른 어떤 컬러와도 다른 컬러가 바로 이 청록색 컬러이기 때문에 이 청록색 램프를 내가 지금 자율주행을 하고 있다라는 걸 외부에 알려주는 신호로서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사실은 메르세데스 벤츠가 수년 전에 레벨 3 자율주행을 처음 인증받으면서 청록색 램프를 최초로 탑재했었는데요. 이제는 중국 차들도 자율주행에 가까운 운전자 보조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도입하면서 이 청록색 램프를 차에 탑재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세계의 흐름이 이렇게 바뀌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인사이트를 넓히는 데 도움이 될 것 같네요. 자, 2열에 들어왔습니다. 2열 자동문입니다. 2열에 있는 디스플레이를 터치해서 문을 자동문으로 닫게 하면 됩니다. 확실히 자동문이 있어야 이 차가 확 고급차의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우리가 자동문이 어떤 차에 들어갈까? BMW 전체 브랜드 중에서 가장 플래그십이라고 할 수 있는 7 시리즈까지는 가야 이 소프트 클로징이나 자동문을 넣어줍니다. 그런데 지커는 이 중간급의 모델 중형 SUV 7X에도 이렇게 자동문을 적용해 주는 거, 이런 것들이 굉장히 고급차처럼 느껴지기도 하네요. 국내에도 이 자동문 옵션이 들어온다면 지커가 초반에 프리미엄 브랜드로서 런칭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2열 공간 기본적으로 무릎 공간 널널하고요. 지금 주먹이 한 3개는 들어갈 법한 아주 널널한 무릎 공간 보여주고 있고, 이 파노라마 글래스 루프가 적용되면서 헤드룸 공간도 저 같은 신체가 185cm, 특히 상체가 긴 요상한 185cm의 남성이 앉아도 충분히 넉넉한 공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열에 들어왔을 때 일단 개방감이 좋습니다. 파노라마 글라스 루프가 적용돼 있는데 머리 뒤까지 글라스 루프가 넘어가는 구조라서 탁 트인 그런 느낌이 드는 거, 실내가 화사해 보이는 거, 이런 것들이 장점으로 느껴지고요. 테슬라 같은 브랜드들과는 다르게 이런 식으로 전동식 선쉐이드도 갖추고 있어서 햇빛이 강하게 내리쬐는 상황, 이럴 때는 이런 식으로 선쉐이드를 물리적으로 닫아 놓을 수도 있는 거, 이런 것들은 지커가 비교 우위에 있다고 느껴지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2열 시트는 정말 고급스러운데요. 어느 정도 퀄리티라고 생각하면 좋냐면 우리가 볼보나 폴스타에서 봤던 그런 가죽의 퀄리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죽의 코팅이 굉장히 얇아서 딱딱한 느낌이 들지 않고 부드러운 느낌이 드는 그런 아주 고급의 나파 가죽 시트가 적용된 걸 볼 수 있어요. 2열 시트는 통풍 시트, 열선 시트, 마사지 시트까지 다 지원됩니다. 그래서 이 디스플레이 안에서 통풍 시트 3단계로 이렇게 설정할 수 있고요. 열선 시트도 3단계로 설정 가능합니다. 마사지도 3단계로 적용이 가능하죠. 통풍 시트를 적용해 준 것도 놀라운데 마사지 시트까지 적용하고 있어서 확실히 중국차들이 저렴한 가격에 더 많은 옵션을 끼워주는 거, 이런 것들을 잘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이쪽에는 냉장고도 위치해 있습니다. 가장 낮은 온도 영하 6도부터 50도까지 설정해 놓을 수 있는 냉온 장고가 이쪽에 위치하고 있어서 2열 승객이 차를 타면서 가다가 다양한 음료들을 이 안쪽에 수납할 수 있는 이런 기능들도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런 것도 있죠. 2열에 모니터도 있습니다. 2열 승객이 여기 앉아서 다양한 엔터테인먼트 기능을 사용할 수도 있어요. 중국의 유튜브인 빌리빌리, 다양한 영상 스트리밍을 할 수도 있고요. 이 중국의 OTT 서비스죠. 이 iQIYI라는 영상 스트리밍 서비스도 여기 들어가서 2열 승객이 이쪽에서 영상 스트리밍을 할 수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차 안의 카메라 그리고 차량 바깥의 카메라를 활용해서 지금 차가 이 주행하고 있는 주변의 도로를 사진으로 찍어서 기록으로 남길 수도 있습니다. 이런 기능들까지 꼼꼼하게 제공을 해주고 있고 3K 디스플레이라서 굉장히 선명한 화면을 지원해주고 있기도 하네요. 일단은 HUD가 미쳤습니다. 내비게이션 경로, 내가 자율주행을 하는 모습, 그 과속 카메라 정보, 이런 것들이 다 나오는 36인치 AR HUD가 적용이 돼 있고, 그리고 심지어 방향지시등을 켜면 이 사이드미러 화면이 이쪽 HUD에 보이도록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전자가 전방에서 눈을 떼지 않고도 사각지대를 확인할 수 있는 이런 기능들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HUD 중에서 가장 기능적으로 쓸모가 있는 그런 HUD가 이 지커 7X에 탑재가 되어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36인치 AR HD는 이대로 탑재돼서 한국 시장에 나오게 될 텐데, 우리나라에 판매되고 있는 모든 차의 HUD 중에서 가장 기능적으로 뛰어난 HUD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본적으로 13인치 계기판이 장착되어 있고요. 그리고 16인치 센터 디스플레이도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퀄컴 스냅드래곤 829 칩을 활용해서 이렇게 부드럽게 구동되어 있는 아주 수준 높은 센터 디스플레이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이 부분을 탭해서 트렁크를 열고 닫거나, 사이드 미러를 접고 열거나, 문을 열고 닫거나, 셀루프를 드래그해서 닫고 열거나, 이런 모든 조작이 이 차의 아이콘을 통해서 직관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요즘 중국 차들이 잘하는 이 첨단차 느낌을 잘 내주고 있는 걸 볼 수 있고요. 자, 그리고 앞쪽 디스플레이에서도 이 후면 디스플레이와 마찬가지로 애플 뮤직도 가능하고 iQII도 되고 빌리빌리 같은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도 가능합니다. 영상도 시청할 수 있고, 또 무엇보다 부드럽게 구동되다 보니까 우리가 핸드폰이나 태블릿에서 보는 것과 다름없이 아주 자연스럽게 이 화면을 볼 수 있다는 거, 이런 것도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내 7X가 출시되게 되면 역시 다양한 서드파티 앱들이 이 차에 들어오도록 만들 텐데, 어떤 앱들이 들어오게 될지도 굉장히 궁금해지네요. 아마 유튜브 들어올 거고 다양한 OTT 서비스도 들어오게 되지 않을까라고 추정해 봅니다. 주행을 시작해 보도록 할 텐데, 여기 중국입니다. 지커도 하오한이라는 자율주행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서 이렇게 기어 셀렉터를 아래로 2번만 내리면 목적지까지 자율주행에 가까운 운전자 보조 시스템 구동이 가능하게 되죠. 내비게이션에 목적지를 찍었으니까 바로 이 차가 스스로 주행을 하게 해보죠. 그리고 브레이크를 떼고 2번 아래로 레버를 눌러서 활성화 시켜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아, 무서워. 그래서 이 차한테 완전히 운전을 맡겨봤는데요. 지금 굉장히 헷갈리는 도로인데, 야, 여기서 혼자 갈 수 있을까? 못 갑니다. 이 지커의 NGP는 지금 중국 내의 다른 회사들에 비해서는 조금 부족한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중국 내에서 이 자율주행 리더라고 할 수 있는 샤오펑이나 샤오미나 뭐 화웨이, 이런 브랜드들에 비해서는 확실히 이 차가 스스로 판단하는 능력, 이런 부분들이 살짝 부족하게 느껴지는 부분도 있기는 합니다. 그래도 다시 한번 작동해 보도록 하죠. 차가 지금 스스로 빨간 신호등을 보고 정차했고요. 지금 빨간불 신호가 얼마나 남았는지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신호가 지나면 차가 스스로 출발하게 되죠. 저는 가속 페달 안 밟았습니다. 저는 안 밟았어요. 야, 반대편에서 차 넘어오고 차 스스로 갑니까? 와, 되게 좁은 공사장 같은 도로인데 일단 통과해서 차가 스스로 주행하네요. 야, 저희가 중국에서 많은 자율주행 서비스를 직접 시승을 해봤지만, 이 지커의 이 운전자 보조 시스템은 판단이 우리 같은 사람의 수준처럼 빠릿빠릿하지는 않은 거, 그런 느낌도 볼 수 있네요. 차가 스스로 차선을 잘 중앙 유지해주고 스스로 지금 도심 구간에서 잘 주행하고 있기는 합니다. 지금 내비게이션 경로를 보고 잘 주행하고 있죠. 지금도 차선이 없어졌다가 다시 생긴 상황이었는데 잘 작동됩니다. 이런 내비게이션 경로도 보여주지만, 또 이쪽에 이렇게 3D를 통해서 이 차가 주변의 사물을 인식하고 있는 거,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기도 하니까 운전자가 조금 더 마음을 놓고 주변의 차나 사물이나 뭐 사람이나 이런 것들을 잘 인식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다는 점에서 꽤 안심이 되는 시스템으로 느껴지기도 합니다. 지금 고속도로 합류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합류! 깜빡이를 넣고 이 양보를 하고 뒤로 들어가지 않고 가속을 해서 앞으로 끼어버리는, 저였으면 약간 양보를 하고 뒤쪽으로 끼었을 것 같은데 가속을 해서 오히려 앞쪽으로 끼어버리는 놀라운 판단력을 보여줍니다. 내비게이션에서 이제 고속도로 진출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고속도로 진출은 어떻게 하는지도 한번 보도록 하죠. 깜빡이 스스로 넣습니다. 깜빡이 스스로 넣고요. 제가 핸들에 손만 대겠습니다. 고속도로 진출을 스스로 하고 있습니다. 차선은 확실히 차선을 어디로 가야 될지는 약간 헷갈려하는 모습이 있어요. 지금 원래 첫 번째 차선으로 들어와서 이 진출을 했어야 되는데, 그리고 내비게이션 경로도 지금 1차선으로 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은 아직은 조금 헷갈려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그래서 지커 7X에 탑재된 운전자 보조 시스템 하오한 자율주행은 그렇게까지 자연스럽고 사람처럼 작동하고 그런 느낌이 아니기는 합니다만, 지커가 이번에 플래그십 SUV 이 9X를 만들면서 그 하오한 자율주행을 한층 더 발전시켰다고 하거든요. 그 9X에서는 이것보다는 조금 더 많이 업그레이드가 된 시스템이 탑재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지커 신형 모델들에 있어서는 그 업그레이드된 신형 자율주행 시스템이 업데이트돼서 적용될 수 있을 걸로 기대되기도 하네요. 자, 중요한 건 지커 7X가 우리나라에 나올 차라는 건데, 우리나라에는 사실 이 하오한 자율주행 수준의 자율주행이 아직 들어오기 어렵겠죠. 그래서
이 어떻게 운전을 이 기계한테만 맡길 수 있겠습니까? 제가 이제 직접 운전을 해보면서 이 지코 7X의 느낌이 어떤지도 조금 더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장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승차감이에요. 승차감이 진짜 부드럽습니다. 중국 사람들은 우리나라 사람들 못지않게 승차감이 부드러운 걸 좋아합니다. 단단하고 스포티한 승차감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선호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 내 많은 자동차 회사들이 부드러운 승차감을 만들어내는데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지커 7X 역시도 아주 부드러운 승차감을 보여주고 있어요. 옵션을 선택하면 지커 7X에서도 어댑티브 에어 서스펜션을 선택할 수 있는데 저희가 시승하고 있는 모델은 그냥 일반 후륜구동 모델, 그리고 에어 서스펜션이 장착되지 않은 모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굉장히 부드러운 승차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댐퍼의 세팅 자체를 아주 부드럽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노면에 맨홀을 넘을 때라든지 불쾌한 노면을 지나갈 때도 아주 부드럽게 주행을 해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아주 보들보들한 그런 승차감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에어 서스펜션이 장착된 차랑 블라인드 테스트를 한다고 하더라도 거의 유의미한 차이를 느끼기 어려울 정도로 아주 부드러운 승차감 세팅을 보여주고 있네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 항저우 도로에서 꽤 긴 거리를 주행해 보고 있는데 이 운전의 피로도가 그렇게까지 크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급격하게 차선을 변경해 보거나 좀 급격하게 우회전을 한번 해보면 물론 이 서스펜션 세팅 자체를 굉장히 무르게 해놨기 때문에 약간 급격하게 코너링을 하는 상황에서 이 노면 추종력이 조금 떨어지는 그런 느낌은 있지만 그럼에도 차가 뭔가 불안한 느낌을 주거나 그런 정도의 느낌은 아닙니다. 최고 출력은 싱글 모터 모델임에도 불구하고 421마력이라고 합니다. 421마력이면 어지간한 듀얼 모터를 장착한 전기차들과 별반 다를 바 없는 아주 강력한 수준의 모터를 장착하고 있다는 거죠. 한번 가속 성능을 테스트해 보기 위해서 이 드라이브 모드부터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드라이브 모드는 이 스포츠 모드로 한번 바꿔보도록 하고요. 한번 여기서 차량 통행이 많이 없는 지역이니까 가속을 해보도록 하죠. 421마력. 오, 이런 느낌입니다. 가속해봤을 때 이런 느낌. 지금 시속 100km까지 급가속으로 해봤는데 421마력이라는 강력한 숫자에 비해서는 그 정도는 아닌데 혹시 오르막길이라서 그랬을 수도 있으니까 다시 한번 여기 평지에서 가속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속! 지금 평지에서도 가속해봤을 때 느낌은 약간의 가속 능력이 부족한 걸 확인할 수 있었네요. 이 후륜구동 모델 같은 경우는 시속 100km까지 가속시간 제로백이 6초라고 합니다. 6초면 부족하진 않지만 421마력이라는 출력에는 다소 아쉽게 느껴지는 출력이죠. 대신 앞쪽에 모터를 하나 더 장착한 모델 같은 경우는 최고 출력 648마력, 제로백 같은 경우는 3.8초라고 하는데 정말 고성능 모델을 원하시는 분들은 그 모델을 선택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마 지코도 국내 후륜구동 모델만 들여오지 않고 다양한 이 베리에이션의 모델을 가져오게 될 텐데 본인의 성향에 맞는 트림을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지커 7X의 배터리 같은 경우는 두 종류입니다. 지리의 배터리 자회사, 이 브램트에서 만든 골든 배터리라고 하는 이 LFP 배터리가 기본으로 탑재되고요. 기본형 75kWh LFP 배터리 같은 경우는 WLTP 기준으로 주행 가는 거리 480km, 100kWh의 CATL의 NCM 배터리 옵션 같은 경우는 WLTP 기준으로 615km의 주행 거리를 인증받았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 만약에 가장 저렴한 모델, 이 75kWh의 LFP 배터리 모델이 들어오게 된다면 국내 기준은 WLTP 기준보다 훨씬 더 가혹하기 때문에 아마 국내 환경부 기준으로 300km 중후반대 주행거리를 보여줄 수 있을 걸로 예상되고요. 그리고 CATL의 100kWh NCM 배터리가 들어오게 된다면 1회 충전 주행 가는 거리가 400km 후반대 혹은 500km 초반대까지도 주행거리가 나올 수 있을 걸로 예상됩니다. 저희가 시승하고 있는 모델은 이 75kWh LFP 배터리 모델인데 지금 배터리 잔량을 보면 93%가 남아있고 주행 가는 거리는 418km를 갈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실 주행 가는 거리는 WLTP 인증받은 것과 비슷하게 400km 초중반대를 보여줄 수 있을 걸로 예상됩니다. 일단 노래부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긴 진짜 좋다. 도저히 스피커는 진짜 흠이 없다. 기존까지 지커는 야마하의 스피커를 사용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지커 자체적인 지커 사운드 프로라는 시스템을 탑재한다고 해요. 그러면서 지금 이 차에 21개의 스피커가 탑재되어 있고 이 돌비 애트모스 기술까지 여기 탑재가 됐다고 합니다. 음질이라든지 이 음원의 해상도라든지 사운드의 출력이라든지 이 모든 것들이 너무나 풍부하고 꽉 차 있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지금 이 스피커의 출력이 무려 2160W라고 합니다. 이 차량 스피커 2160W 출력이면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차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출력을 갖춘 스피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스피커의 출력만 좋은 것이 아니라 정말 섬세하게 세팅할 수도 있어요. 이 프론트 레프트 스피커, 트위터죠. 이 트위터를 이런 식으로 섬세하게 조절할 수도 있어요. 정말 내가 사운드를 세밀하게 조절하기를 원하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21개 각각의 스피커를 다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놀랍네요. 자, 이제 여기서 자동 주차도 한번 테스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차 구역을 선택하고 여기 버튼은 내가 차 안에서 자율주차를 하는 거고요. 이걸 누르면 차를 놓고 내리면 차가 알아서 주행을 하는 기능입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차가 혼자서 주차를 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차 안에 아무도 없습니다. 운전석에 아무도 없는데 차가 혼자서 주차를 합니다. 와, 신기하다. 이렇게 자율주차 중이라는 이 청록색 램프를 켜고 혼자서 알아서 주차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목적지에 오면 이 차가 그냥 알아서 주차를 하게 만들고 집에 먼저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이 자율주행의 가장 마지막 단계라고 할 수 있는데 중국 차들이 우리나라 차보다 훨씬 더 앞서 있는 부분으로 느껴지기도 하네요. 우리나라 차들도 이런 첨단 기능들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빠르게 도입됐으면 좋겠습니다. 내년에 국내 시장에 출시하는 지커 7X를 시승해 봤는데요. 이 지커 7X 국내에 나오게 되면 과연 어떤 모습을 보여주게 될지, 그리고 국내 시장에서 치열하게 경쟁할 수 있을지 여러분들의 생각은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시고요. 오늘 차플레이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영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